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30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PC 4월 PC 발표 조금 우호적일 걸로 예상을 한다. 그리고 그거 나오면서 조금 시장의 안정화 흐름을 좀 더 기대한다. 뭐 이런 쪽의 흐름 이 상황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금요일 날 PC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예상했던 대로 예상치보다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시장 크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메인으로 보고 있고 미국 행정부에서도 메인으로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한다. 2달 연속 이 상승률이 둔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일단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조금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하락이 워낙 과도했다라는 그 인식 속에서 반발 매수가 저가 반발 매수들이 조금 들어왔던 부분들도 있는데 뭐 증권사 쪽에서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 리포트들이 좀 나왔잖아요. 이제 충분히 좀 조정을 좀 받은 것 같다.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대형 이 테크주들 중심으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의 상승세가 조금 더 컸던 모습이었는데 다만 4월 소비 지출 부분, 개인 소득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둔화되는 모습이 감지가 됐는데 일단은 4월 소득이 줄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지출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물론 소비 지출의 경우에는 아직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증가폭이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둔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나왔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축률인데요. 저축률이 한 4.4% 정도 나오면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최저 저축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요, 이 저축률 하락 그동안 팬데믹 이후에 정부에서 줬던 막대한 보조금 이 부분으로 그 막대한 보조금들을 일단 통장에다 쌓아놓고 계속해서 그걸로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노동시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노동시장의 이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진행됐었잖아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뭐 충분히 이 정부의 그동안의 보조금이나 내가 저축했던 이거 가지고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태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팬데믹 때 해고가 됐던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직장을 그만두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잖아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그 부분이 이제 저축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세이브돼 있는 돈이 없네. 이제 그러면 나가서 일해야 되겠네. 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쪽에서 봐서는 소득도 줄었어. 지출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소득이 준 게 아니라 소득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도 둔화되기 시작했어. 라고 하는 부분은 경기 침체라고 하는 그 부분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더 이상 세이브되어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다시 나가야 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해왔던 임금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조금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요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있었다라고 이날 하루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뭐 미국 시장은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상승이 좀 나왔고요. 이 상승이 사실 이제 이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된 거 아닙니다. 근데 1차 이 추세 저항선은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1차는 돌파를 한 상태인데 이제 문제는 이 12,000포인트를 지켜낼 수 있겠느냐라는 게 관건이 되겠죠. 원래 같았으면 요게 살짝 이렇게 넘으면서 한 번 더 체크 그리고 위로 올라주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그 이벤트에 따라서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이 급등을 여기서 유지해낼 수 있느냐. 중요한 건 향후에 여기서 놀아주느냐 여기서 놀아주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놀아주게 되면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찔끔찔끔 남아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쪽에서 노는 상태가 된다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지라도 그 부분을 시장이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는 상황. 조금 이제 피크는 그에 대한 공포도 피크는 지나간 정도의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입니다.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은 요 자리 지지 테스트가 나올 텐데 장중 이탈 가능성은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돌파한 상태로 마감하느냐 아니면 이탈된 상태로 마감하느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일단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는 그 이후에 매물 소화가 지금 진행되면서 안정화 흐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화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을 놓고 보면 장 초반에 매도,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우위였는데 지금 조금 전에 현물이 매수 우위로 전환됐고 선물은 매수량을 조금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상황 보시면 큰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면서 얘가 기존의 매수폭보다 매수폭을 더 확대를 시켜주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얘가 매수 우위로 돌아서자 얘가 매수량을 줄여버리는 이런 상황들 아직까지 확실하게 돌려서 반등을 강하게 주기는 어렵다라는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 환율이 괜찮잖아요. 환율이 괜찮으면 사실 더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에 비하면 많이 지금 부족한 정도의 상황. 더군다나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장 초반부터 좋지 않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 지금 시장의 분봉상의 흐름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조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지난주 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시장 안정화의 흐름의 방향은 그대로 조금씩 가고 있다. 그러나 지표들을 놓고 보면 시그널들을 놓고 보면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다. 뭔가가 하나 조금 개선되면 다른 게 또 조금 둔화되고 이제 아직까지는 2% 부족한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정도의 모습. 워낙 그동안 투심이 좋지 않았던 분위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은 조금 일단 방향 자체가 조금 시장 안정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속도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하단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장 초반에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 씨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찬욱 감독이 이 상을 수상을 했는데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죠. 나무주 현상이 이제 엄청난 성과를 거두면서 장 초반에 관련 섹터들 움직임이 조금 괜찮았는데 이후 시장 조금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사료 섹터들, 육계 섹터들 이건 어차피 지금 농업 관련 섹터들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지금 부분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요런 섹터들이 조금씩 다시 올라오면서 시장 흐름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눌림이 그나마 좀 나오고 있는 섹터들은 해운, 2차 전지 섹터들 조금 나오고 있고, 그 외에는 상승 섹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상승률이 지금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놓고 보면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빨간불 들어오는 애들이 대부분 뭐 0. 몇 프로, 1. 몇 프로 선에서 움직이는,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한 거죠. 조금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나온 듯한 느낌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 현재 매수 중인 종목들, 눈에 띄는 종목 없습니다. 매도 우위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현재 삼성 SDI와 삼성전자인데 매도량도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위메이드, 휴림로봇, JYP엔터, 심텍, HLB, 국전약품, STI, 이지바이오, HLB 생명과학, 녹십자 MS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괜찮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에코프로비엠, 한일사료, CJENM, 아프리카TV, 펄어비스,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섹터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죠. 자,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 2670포인트 도전을 한번 살짝 했다가 지금 밀린 모습이잖아요. 조금 아쉽죠. 지금 사실 너무 개폭이 좀 커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갭으로 좀 띄워놓고 아래 이 매물 소화 살짝 한 다음에 양봉으로 좀 띄워주면 이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었는데, 일단 뭐 PC 결과 발표 이후에 미증시 급등, 그 미증시 급등이 결국은 우리 시장 갭 상승 출발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 들고요. 뭐 오늘 음봉 요렇게 마감하는 음봉인 것 같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이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마감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요렇게 마감하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양봉으로 돌려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2670포인트 위로 한번 도전을 바로 해본다는 얘기니까, 요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 내일 하루 요 자리 지지 테스트를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인데, 장중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일본 증시는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눌림이 좀 더 강한 상태, 환율이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아직까지 적극적인 흐름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아쉽고요. 기관들이 지금 매수, 코스피 매수가 지금 제법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뭐 지금 차익 거래가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관들의 어떤 매매 패턴, 오늘 지금 연기금 들어오고 있는 건 좀 괜찮습니다만, 이거 역시 뭐 차익 거래가 조금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얘가 차익 거래가 지금 좀 심합니다. 얘가 금융투자가. 일단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단은 조금 제한적일 걸로 보여지는데, 중국 시장 개장 이유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중국 시장도 조금은 우호적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후장 조금 더 반등을 기대를 해보고 있다. 그러면 요거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조금 더 빨리 2700포인트, 2670포인트 위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그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